그린란드는 왜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 1편에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은 충동도, 즉흥도 아니며 관세는 목표가 아니라 레버리지였다는 점입니다. 2편에서는 그 의도가 어디까지 구체화되었는지를 트럼프 본인의 다보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려 합니다. 1. 다보스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진짜 관심사.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그린란드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영토 소유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복한 표현은 오히려 완전한 접근권, 원하는 만큼의 기지, 원하는 모든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현은 하나의 목표로 수렴합니다. 바로 미국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의 완성입니다. 트럼프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그린란드에 접근할 수 있을수록 이 시스템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더 정확해지며 미사일 요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 이야기나 경제 개발의 언어가 아니라 철저히 군사공학의 언어입니다. 그린란드는 더 이상 섬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의 좌표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냐 비용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트럼프의 답. 기자가 그렇다면 그린란드를 인수하는 것이냐,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고 묻자 트럼프의 대답은 이 논리를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핵심은 매입이 아니라 접근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약도 아니고 종료 시점도 없으며 국가 간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나는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사안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건 영토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일부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유럽 전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덴마크는 법적으로 팔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사실상 통제하고 싶은 구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이후의 두 가지 대응 수단.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이 안보와 접근권을 앞세워 압박할 때 EU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여기서 EU는 두 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잘 알려진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보복 관세 패키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관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준비된 응징 리스트에 가깝습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 없이도 정치적 결단만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그 설계는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기업과 로비, 정치적 민감 지점을 직접 압박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EU가 과거 무역 전쟁에서 배운 교훈, 즉 WTO 제소는 너무 느리다는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관세 카드에서 테슬라는 비교적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 상당수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카드는 테슬라의 사업 모델을 무너뜨리는 무기라기보다는 부품과 소재 비용을 통해 이익률을 조금씩 압박하는 간접 변수에 가깝습니다. 4. 반강압수단 진짜 위협인 이유, 그리고 테슬라의 위치? 문제는 두 번째 카드입니다. 이후의 반강압수단, ACI 안티코어션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이 도구는 관세가 아닙니다. 관세가 비용을 올리는 무기라면 ACI는 사업의 가능성 자체를 조정하는 무기입니다. ACI가 발동되는 순간 EU는 무역을 넘어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동, 투자 승인, 공공조달 접근, 그리고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까지 한꺼번에 묶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강압수단은 실제로 쓰지 않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협상력을 키웁니다. 여기서 다시 테슬라가 등장합니다. 테슬라는 분명 공장을 세우고 고용을 창출하며 세금을 내는 전통적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테슬라는 차량 데이터를 축적하고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바꾸며 FSD를 확장하고 충전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키워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즉, 테슬라는 산업자산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EU가 가장 강한 규칙의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관세는 테슬라의 마진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반강압수단은 테슬라의 유럽 내 미래 확장 속도, 기술 승인 경로, 서비스 모델의 진화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는 오늘의 판매량이 아니라 내일의 옵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EU가 가장 강하게 규제해온 대상은 애플, 구글, 메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고용 기여는 제한적이고 시장 규칙을 스스로 정의하려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EU에서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리하고 길들여야 할 산업자산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플랫폼화되는 순간, 즉 데이터와 서비스가 매출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순간 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트럼프의 EU, 나토 인식 그리고 그린란드. 이 모든 논의의 밑바탕에는 트럼프의 유나토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는 다보스에서 나토를 오랫동안 일방통행 구조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유럽이 과연 함께할지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정서는 과장을 포함하고 있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감정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나토 전체 국방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대에 이릅니다. 트럼프의 결론은 일관됩니다. 안보 비용을 가장 많이 내는 쪽이 결정권도 가져야 한다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그의 세계관에서 자연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미국이 방어의 핵심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방어망의 결정적 좌표 역시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안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긴장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시망과 레이더, 미사일 방어 인프라는 계속 확장될 것이고 접근권을 둘러싼 동맹 내부의 압박은 상시화될 것입니다. 6. 본질. 이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유럽이 보복 차원에서 미국의 주식과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우려되지 않느냐고? 트럼프의 대답은 짧고 직설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게 두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쪽에서도 큰 보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패를 쥐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그린란드는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안보, 무역, 규칙, 자본 흐름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계산되는 세계 질서의 핵심 교차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질문 역시 단기 실적이 아니라 이 새 질서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김태성 올림.